UAM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드릴 분은 방금 앞서 발표해 주신 김정일 팀장님이 저희는 KUAM 드림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하나시스템 등과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실 대부분의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UAM 얘기 단어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것들 UAM, RAM, AM 다 아실 거고 저희는 IA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티브 에어 모빌리티를 쓰고 있는데 AAM이라는 단어와 IAM 단어는 미국이 쓰고 있고 유럽의 IAM은 이화사가 쓰고 있는데 저희는 전국에 이제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IAM과 AAM의 다른 점은 굳이 이화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의 공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항공기 등 혁신적인 항공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항도 같이 이용하고 하는 개념으로서 저희의 이름을 IAM이라고 쓴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버가 아까 이재광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에 단어가 나왔고 우버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도심의 항공을 날아다닌다는 개념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50년대 헬기를 통해서 도심항공 서비스가 있고 지금도 브라질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페남빌딩 사고 이후에 60년대 말에 대부분 없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90년도에 미국의 MIT 논문이나 다른 내용들을 계속 보면 파워더 리프트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한 이착륙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헬기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끄러워서 안전하지 못해서 이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항공기에도 전기 바람이 불고 있죠. 이시톨, 일렉트로니컬 컨벤셔널 테이크오프 랜딩, 항공기의 전력원 자체 엔진을 전기로 만들자는 개념, 이게 수소 엔진으로 만들지 전기 엔진으로 만들지 하는 것들도 에어버스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이에스톨 쇼 테이크오프 랜딩을 하고 있는 이런 비행기, 활주로는 100에서 한 300m 정도만 있으면 내릴 수 있다, 이런 비행기도 지금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이톨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우리가 UAM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으로 이착륙한다는데 지금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앞서 있는 이에스톨이나 이시톨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항공기의 변화가 시작됐고, 특히 이브이톨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벡터드 트러스트 형태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어서 기존의 헬기보다는 날개가 있어서 안정하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UAM이라는 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UAM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기, 두 번째는 이착륙장, 세 번째는 헬기나 항공기처럼 관제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세 가지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초기 사업 방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법적 규제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국정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 삼성만 빼면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라고 합니다. 근데 UAM의 소기 사업 방향에 처음에 우버란 회사가 도시항공교통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저렇게 꽉 막힌 강남대로에 교통을 UAM을 통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지역, 그러니까 도시와에 안 살고 멀리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먼 미래, 너무나 먼 미래 한 30년, 5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세상의 변화는 저희들이 잘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3년 내지 5년,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서는 당장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팀장님 아까 영화 제5원서에서 보는 이런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신이 돼야 되는 거죠. 상공망을 누군가는 다 깔아주셔야 되는데 상공망을 깔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고 현재로는 그 상공망을 한쪽 지역에서만 활용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비, 릴리움, 아까 이재광 수석님께서 해주신 모든 개발되는 항공기들의 항공기 좌석 앞에 가면
저희가 항공기를 조정하는 칵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칵핏을 조비는 가민 3000이라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씁니다. 그 가민 3000이라는 회사의 제품은 5G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항공통신망을 받아서 쓰는 거고 ADS-B를 받아서 쓰는 거고 레이더를 받아서 쓰고 IRS를 받아서 쓰고 기존의 항공기하고 똑같은 칵핏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5G나 6G가 온다라고 하면 항공기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통신망에 들어가고 관련된 기술이 개발이 되려고 하면 개발이 돼서 미래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언제 가능하냐? 6G 등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교통 통신 체계가 만들어지고 관련 법 기술 항공기에 들어가는 칵핏도 그게 맞게끔 개발이 될 때 가능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초기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 우리나라가 737 보잉기에 들어가는 휴지거리나 변기 뚜껑 하나를 제대로 잘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만 원, 만 원짜리로 만들 수 있지만 50만 원짜리 타다가 비행기 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FA나 이화사에서 그거 달면 비행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한번 쉽게 그 조종석에 유리창을 가려고 볼트를 잘못 꼽아서 인증되지 않은 부품을 꼽아서 유리창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표준을 선점하고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항공의 패권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도 준비를 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하나하나 현대자동차에서 열심히 잘 만들고 있지만 저희들이 상용화 서비스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패권을 같이 갖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저희 사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기 사업 방향 2025년부터 2025년 말부터 시작한 초기 사업 방향에 필요한 요소들은 세 가지 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장, 교통관리 프로그램. 항공기는 세상에서 인증 기준 얘기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FA나 EASA에서 인증을 받으면 기존의 보잉 737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저희들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인증 조건이 되니까 그것들을 도입해서 하면 됩니다. 저희 UAM 드림팀은 SK텔레콤 조비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후에 국산 기체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착륙장.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만들려면 됩니다. 하지만 토지가 많이 필요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있죠. 초기에 이착륙장을 많이 만들고 빌딩 위에다가 많이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전 세계에서 헬기 이착륙장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법 때문에 몇 층 이상의 건물에 헬기를 이착륙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활용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UAM 이착륙장이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도시계획 등의 마스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착륙장을 잘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계를 설정해서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택시 차고지나 버스 차고지를 시 외곽이나 경계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토지가 없기 때문에 시내에다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도심에는 시내는 외곽 지역에는 큰 것들을 만들고 도심 지역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 것, 중간 것 정도로 적절하게 배치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지자체의 도움으로 만들면 필요합니다. 물론 김정인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마스 중요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항공기 말씀드렸고 안전한 걸 갖다 쓰면 되고 이 착륙장은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만들 수 있고 지자체랑 협력을 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항공교통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인데 영화 제5원서에 보는 이런 하늘길은 통신이 잘 돼야 되고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관제를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받아가야 됩니다. 밑에 있는 드론 관제 시스템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G나 통신망을 이용해서 올라오는데 UAM은 300에서 600m의 상공망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항공기가 기존 칵핏을 쓰기 때문에 저기 하늘에 있는 지금 항공기가 쓰고 있는 CNSI를 그대로 갖다가 내려와서 수정 보완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C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as Surveillance.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상과의 통신, 항공기와 항공기와의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 항공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서로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관제를 하기 위해서 레이더 등을 통해서 지상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기존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 여러분들이 관제탑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제탑에 가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따로, 내비게이션 시스템 따로, 서베일런스 시스템 따로, 지형 기상 정보들 다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만들었을 때부터 다 다른 기술로 발전되어 있고 단계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통합되고 하나면에 나타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거를 하나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아이카오라는 국제 민간항공 기구에서 10년 전부터 시스템 와이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스윙이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화면에 나타내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게 아시아 태평양의 리더국의 리더 기업이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스윙이라는 걸 통해서 이 표준 알고를 데이터를 표준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하나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2021년 볼로콥터가 김포공항에 왔을 때 저희들이 궤적들을 만들어서 저기 활주로상에 있는 저 그림들이 항공기가 어디서 어디 간다라는 정보를 나타낸 거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있는 게 볼로콥터를 나타냈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3D, 물론 여기에 있는 화면은 그 LX에서 받은 3D 화면에다가 3D에 이것들을 만들면은 가능하고, 지금 현재 2023년 말 목표로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모든 기업들이 모여서 이 관제 프로그램을 스임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아마 이 완성된 것들을 가지고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서 한 다음에 2025년에 시범 상용화를 시작을 하겠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일부 하고 다른 지역 시범 사업에도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기존의 전기 헬기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 만약에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지역에 버티포트 몇 군데를 두고 관광 공공 응급용으로 헬기 관제하는 것처럼 해서 관제를 하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 전제 조건은 FA나 이화사에서 비행기 인증을 받아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